김경준의 황금 비율입니다. 포트폴리오의 황금 비율 속에서 투자 방향과 포트폴리오 조정 전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의 김경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황금 비율 시간 기억나는 것은 바이오 쪽의 비중을 조금 줄였단 말이죠. 기가 막히게 한 주간의 바이오 탄력이 좀 둔화됐어요. 황금 비율의 포트 조정에 더욱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번 주 포트 조정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지난주에 이제 미국 쪽의 바이오 투심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바이오 쪽 비중을 조금 줄였지만 그래도 네. 절대적으로는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중간 영역에서 이제 중기 안정주라고 제가 짚었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섹터죠. 방위, 뭐 조선 이런 쪽이라든지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네. 실적주도 이제 믹스를 해봤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국장이 안 좋다 하지만 저는 이제 국내 중에서도 미국의 성장성을 뛰어넘는 섹터라든지 종목 또는 이제 이익 성장이 밸류에이션 확장이 되는 영역 쪽에 집중을 하자라고 봤고 지금 국장 같은 경우에 ROE도 그 수년 동안에 10%를 계속 못 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 2017년도 이후에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겨우 6%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뭔가 좋은 산업에서 밑에 이제 낙수 효과도 있었고 미국에 뭐가 반짝 좋다라고 하면 국내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낙수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승자 독식 구간이다. 맞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깜짝 놀랐던 게 국내 시장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2배나 높더라고요. 엔비디아의 시총이.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는 삼성전자하고 한 1.4배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4배 이상 TSMC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 낙수를 기다리기보다는 차별화된 실적 성장이 있는 쪽에 집중해보자.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전히 바이오 3, 방위 조선 등의 이제 실적이나 기타 모멘텀이 있는 쪽에 4, 네. 현금 30, 네. 지난주의 내용 유지하시는 겁니까? 네네. 지금 특히나 현금 30을 지속적으로 이제 두는 이유 자체가 네. 국내 이익 성장이 조금은 다소 둔화되기 둔화되는 국면이고 변동성이 또 그 크기 때문에 30을 꼭 유지하는 전략을 이제 놓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트라이하고 있는 게 네. 바이오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데 반도체 좀 그렇죠. 뒤집고 안 들어가냐 이 얘기를 매주 여쭤보고 있잖아요. 근데 좀처럼 오케이 안 주시는데 네. 이번 주도 일단은 노? 네, 지금 일단 저도 뭐 반도체 예전에 한 4개월쯤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특히나 BM 쪽으로다가 그 밸류 체인을 챙겨가자 이런 쪽이었었는데 지난주 제가 준비해온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 외국인 업종별 순매수 네. 순위에서도 이제 순매도 1위가 이제 반도체 쪽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력하고 있는 쪽은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 쪽이랑 반도체 쪽이랑 약간의 시소예요. 그래서 바이오 쪽이 약간은 저물어 이제 추세적으로 저물어야지 반도체 쪽이 좀 살아나는 그리고 외국인 매도라든지 삼성전자가 아직은 주도력을 회복하기 힘든 시점이기 네.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조금 진입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관심주 리가캠, 삼바, 녹십자 다 좋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 의견 그대로 보유? 네, 지금 특히나 미국 쪽에서 기스난 쪽도 중소형 쪽의 하락 네. 변동성이 컸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에 대장급들, 탑픽들은 여전히 이제 보유고, 지난주에 이제 페트론 제가 말씀드렸을 때처럼 연단위 상승률이 특정 연이라든지 월에 집중돼가지고 너무 많이 폭등을 했다. 이러면 MDD 관리 차원에서 조금 익절을 해 나가셔라. 30%, 50%씩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주도 섹터 비중에서 변화가 있거나 혹은 보유 종목 내에서 변화가 있을 때는 제각 AS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희 황금 비율 코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3, 4로 간 이 조선과 방산 요쪽 좀 들여다 볼게요. 중동은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고 이란에선 당분간 맞대응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조금 지정학 리스크가 진정될지도 모르나 북한 관련해서 이제 러우 쪽이 계속 불안합니다. 이런 방산 쪽 한 번 더 봐주시죠. 네, 지금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나토 회원국 쪽으로다가 국방비를 GDP 대비 네. 2%로 늘려라, 맞춰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국가가 6개 국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22개국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거기에 그치지 않고 3%로 맞춰라고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거기에 맞추는 국가가 뭐 우크라이나, 그리스, 미국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방비가 점차적으로 또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쪽은 그 ETF 수익률 같은 경우에 체크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1등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국내가 이제 60%고 유럽 쪽의 방산 기업이 한 40% 정도 연수익이고 미국 쪽은 20%예요. 미국이 천조국이고 뭔가 국방비가 제일 크고 뭐 전투력이 이제 세니까 그쪽의 수익률이 센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쪽은 이제 1,200조 원의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마치 안정주라든지 이런 것처럼 장기 안정주에 이제 속해져 있고 네. 우리나라는 성장주에 이제 속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큰 편이 있고 뭐 ROE 같은 경우에도 국내가 아까 전에 10%를 좀 못 넘고 있다 국장이. 그런데 이제 이런 국방 쪽으로는 한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또 수익률 차원에서도 집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일 좋게 봤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한국항공우주도 11월 달에 이벤트가 잡혀 있는 게 있고 뭐 조금 소형 종목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 인적 분할을 했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00% 이상의 성장을 이제 전망 중입니다. 그리고 탄약 쪽이 이제 핵심적인 건데 유럽 쪽 증설을 6,700억이나 지금 증설을 발표를 했는데 이쪽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은 그 유럽 쪽의 총알이 그 러시아 대비해가지고 4분의 1밖에 캐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어디가 이제 공급해 주느냐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 그쪽에 납품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 증설 효과를 그대로 매출로 이어지고 또 탄약이라고 하면 뭔가 눅눅해져도 안 될 것 같고 뭐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줘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지속 실적 성장에 맞물려 있다. 그렇게 보셔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실적과 기존 이런 장기 그림도 있지만 탄약 부분을 조금 플러스를 시키자. 그리고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11월 후발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11월 달에 요게 그 아랍에미리트의 수리온 그 수출건이 잡혀 있는데 그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 수출에 성공하는 사례거든요. 원래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쪽을 썼었는데 러시아산이 본인 전쟁에 이제 급급해가지고 헬기라든지 AS를 맞추는군요. 그쵸 못 맞춰주기 때문에 요쪽을 딱 한번 침투를 하면 지속적으로 뭔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하나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변동성에 조금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3분기는 아시다시피 환율이 조금 꺾여가지고 실적이 다소 이제 성장을 하겠지만 주춤거린다라고 하면 4분기는 또 지금은 좋기 때문에 실적이 만약에 3분기 때 살짝 주춤거려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담아 가보셔도 되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면 되시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형단에서 시가총액이 1,100억밖에 안 되는데 이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준비해왔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방산용 인베디드 컴퓨팅, CPU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방산용이기 때문에 일반 집에서 쓰는 컴퓨터 CPU랑은 차이가 많이 나야 될 테고 뭐 온도라든지 습도 그리고 뭔가 충격에 이제 강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 설계가 들어가야 네. 되는데 이제 동사는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에 한 50% 정도 매출이 들어가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이제 전차 한 대당 18개가 들어가거든요. 와. 그리고 뭐 그 청궁2 같은 경우에도 한 4개가 들어가고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요번 분기에도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 얘 같은 경우에는 퍼가 기존 다른 애들은 한 22배에서 25배인데 지금 11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있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6월부터 이제 하나에어로나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에 긍정의 시각을 주셨었고 이번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11월 모멘텀 그리고 중소형단에서 밸류 매력이 있는 코츠 테크놀로지를 추가해 주신 거니까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존에 이제 밸류업 종목들도 언급을 주셨었단 말이죠. 관련해서
밸류업 관련한 관전 포인트 지금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요? 지금 밸류업 제가 이제 은행 좋다, 그리고 네. KB은행 너무 좋다 하면서 은행은 한 종목만 보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이제 강화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네. 아니면 특히나 창립 이래 가장 분기 실적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은행은 KB금융 쪽만 보셔도 된다인 거고, 앞으로 이제 밸류업 참여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테고 이쪽으로, 그런데 시장의 시선이 프리미엄을 줄지 말지의 차이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는 쪽으로 약간 전환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코리안리라든지 T3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종목을 추가로 시켰었는데,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국내 보험사들이 이제 국내에서만 머무르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 31% 정도가 해외 쪽에 이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좋고, 올해 평균적으로 이제 그 해외 재보험사들이 다 주가가 30% 이상씩 다 고공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신고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넘고 있다. 그리고 T3는 게임 업체인데 네. 특이하게 상장하고 나서 시가총액은 9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장이 재작년이었는데 그때부터 벌써 그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 한 177억이나 됐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한 4.9% 정도 되고, 배당 성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5%.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현금성 자산도 한 77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실적 성장과 함께 이제 주주 환원이 강화되는, 뭐 소형주 900억밖에 안 되니까 소형주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 말씀 전해드립니다. 기존의 밸류업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AS 덧붙여 주셨고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꽤 거칠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0시 코너셨나요? 그 전진건설로 네. 언급을 10월 네. 초에 주셨고, 흐름이 괜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지금 시점에 관심 둘 종목 어떤 걸까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초반에 이제 집중했었던 STO 쪽이라든지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핑거와 갤럭시와 머리 트리만 이제 보시면 되시고,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언급해 주셨던 그런 새로운 이제 10월 중순에 말씀드린 게 네. 전진 건설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내 그 콘크리트 펌프카 네. 해가지고 레미콘차랑 연결돼가지고 하는 그 이제 중장비 같은 경우에 국내 1위 업체고요. 미국에서도 2위입니다. 독일사가 1위인데 그거에 근소하게 이제 2위인데, 이쪽이 결국은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될 때 그 수혜를 받는 업체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뭐 UCT 같은 경우에는 10곳 이상 이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그 4년 내에 약 300만 호 이상 이제 신규 주택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인프라 투자 확대 때에는 이쪽을 보시라.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배당 성량 50% 이상을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배당 성량이 한 60% 정도일 때 이제 그 추정했을 경우에 한 7에서 9% 정도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뭐 재건이 됐든 인프라 투자가 됐든 전진 건설 로봇을 한번 보시라, 한번 주목해 보시라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관심주가 궁금해집니다. 말씀 주신 시장의 흐름이나 포트 종목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일까 봤더니 레뷰 코퍼레이션이네요. 네. 또 새로운 분야를 여시네요. 네, 지금 뭐 소비 단에서 예전에는 뭐 화장품도 있었고 다양한 이제 국내에서 소비 쪽을 리딩하는 쪽이 있었었는데,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결국은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를 어떻게 연결해 줄까, 맞아요. 이런 고민이 많죠. 예전에 추억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네이버 뭐 블로그 참여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 뭐 다음 카페에 이어가지고 뭐 SNS 쪽으로는 뭐 그 유튜브 쪽,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 유튜브 쪽 있죠. 네. 그쪽으로다가 국내 지금 뭐 중소형 쪽으로는 한 65% 정도 점유율을 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각각 연결시켜 주는데, 지금은 이제 또 쇼폼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쪽을 8월 달에 새로 인수합병한 쪽에 회사가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이쪽 그 쇼폼 쪽 시장도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기획 단계부터 해가지고 콘텐츠 생산 그리고 결과 분석까지 전부 다 자동화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절감시킬 수 있고, 네. 실적도 그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 요번 분기 때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도 7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앞단에 말씀드렸던 주주 환원 쪽이 있는 거죠. 결국은 동사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의 40에서 60%를 매년 자사주
아주 이제 취득에 쓰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회사지만 이제 알짜 회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1년 전에 한 4만 원대 주가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천 원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의 낙폭도 있지만 여기에서 싸다라고 담아가실 게 아니라 그 매수가를 이제 전월 고점 돌파 그리고 전전월 고점 돌파할 때 그래서 제가 1,430원에서 1,800원 미리 사지 말고 고점을 돌파할 때 사자. 네. 만 원 그 중후반도 굉장히 싼 가격이다. 지금에서는 높아 보이지만 미리 담지 말자. 그리고 목표 주가 17,000원. 단기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40% 정도 잡고 14,700원 잡으시면 되시고 손절가 굉장히 손절이 짧습니다. 3, 4%밖에 안 되는 1,100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수익이 크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라 네.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레뷰 코퍼레이션 어느 정도 고점 돌파가 나오는 걸 보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가격 라인 설정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경준 부장과 황금 비율 시간 채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